똑똑한 여자들의 현명한 돈 이야기 우먼 머니 톡. 4월 건보리 폭탄. 무슨 건강보험료가 20만 원이나 나오냐? 저희가 이제 눈에 불을 켜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안녕하세요. 직장맘 6년차 올리브입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 무슨 날이다? 네, 월급날이죠. 여러분 혹시 월급 명세서 본 적 있으세요? 네, 요즘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확인을 하시고 창을 닫아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제가 신입사원 때 그 연봉계약서에 계약을 하고 그 액수 나누기 12를 한 다음에 내 월급이 이 정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첫 월급 받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월급 명세서 들여다보기, 과연 어떤 항목들이 있고 어떤 이유로 있는지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 명세서 보는 법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지급 항목은 말 그대로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돈입니다. 보시면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주기로 했던 돈을, 그 금액을 기본급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수당이나 상여로 나누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복지비로 배당을 해주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차량 유지비와 식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월급 명세서 보시면 이 두 가지 항목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복지비의 대표적인 건데 비과세로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과세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기본급의 일부를, 월급의 일부를 이렇게 복지비로 배당해 놓는 경우, 책정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 상여금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 보너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눈에 불을 켜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게 바로 공제 항목인데요. 여러분, 4대 보험 뭔지 아세요? 대부분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는 말씀을 하시는데 나머지 부분은 좀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가 4대 보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산재보험은 아마 대부분 월급 명세서에서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신경 쓰실 일이 없고, 저희는 이 3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한번 오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커피 드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경우 있으시죠? 야, 무슨 건강보험료가 20만 원이나 나오냐 하시는 경우 있죠. 이런 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험료율은 여러분이 월급여, 월소득 곱하기 보험료율 해서 보험 금액이 산정이 되는데, 여러분께서 이 금액을 말씀해버리면 역산을 할 경우 여러분 월급이 얼마인지 회사 전체에 공개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저희 국민연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9%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 9%를 본인이 다 내는 게 아니라 회사랑 반 나눠서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월 소득의 4.5%만 지급을 하면 됩니다. 월급이 만약에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13만 5천 원 정도가 세금으로 빠진다. 이 국민연금으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민연금 왜 내냐라고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께서는 만 65세가 지나시면 이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후에 쓰실 수 있는 아주 든든한 자산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건강보험입니다. 이 건강보험은 여러분께서 질병 혹은 사고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원 받으실 수 있는 급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병원 가보시면 진료비 총액보다 환자 부담금 이 훨씬 적다는 거 눈치채시고 계시죠? 그 차액을 이 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다,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 내 월급에서 얼마나 떼어가느냐라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 건강보험 보험률은 6.67%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회사와 반반, 근로자가 반반 나눠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는 월 소득의 3.335%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만약에 월 소득을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빠지게 되는 금액은 10만 500원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0만 500원에서 끝이 아니라 여기에 10%
10.25%를 또 떼갑니다. 대체 왜 떼가냐? 바로 장기 요양 보험료로 떼어가는데, 그러면 장기 요양 보험료가 뭐야?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고령 혹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경우에 국가로부터 보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재가급여라고 하죠.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 방문해서 목욕을 시켜드리거나 혹은 간호를 해드리는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어떤 노인 보호시설, 노인 보호 의료시설에 장기간 입소를 할 경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부모님께서 건강보험에 등재가 되어 계시면 부모님께서도 이용이 가능하시고 훗날 저희가 노년에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보험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보험료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 있으시죠? 4월, 건보료 폭등,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여러분 올해 벌어들인 소득의 그 보험료율을 곱해서 그 세액이 결정이 되는데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는 올해 총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임의로 일단 건보료를 매깁니다. 건보료를 매기고 올해가 끝나고 나면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가령 A씨의 2018년 연봉이 3천만 원이었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월급은 25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2019년으로 넘어와서 월급이 10% 올랐다. 그래서 월급이 275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렇지만 뭐 연말에 보너스가 얼마가 될지, 뭐 상여나 수당이 얼마가 될지 총 급여를 모르기 때문에 작년 2018년 연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250만 원 곱하기 3.335% 곱하기 12개월 하면 100만 5천 원이 되겠죠. 그런데 그해 연말에 보너스 300만 원을 받으면서 실제로 그 해에 월 소득액이 300만 원이 되었다, 3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다 라고 하면 실제로 그해 건강보험료는 300만 원 곱하기 3.335% 곱하기 12, 120만 6천 원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원래 120만 6천 원을 내야 되는데 100만 5천 원만 냈기 때문에 그 차액인 20만 1천 원은 그 다음에 2020년 4월에 내게 되는 겁니다. 추가로 징수해야 되는 건강보험료가 액수가 크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5회에 분할해서 징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고용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고용보험은 대체 왜 되는 거냐,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물으시면 크게 뭐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실업급여 아시죠? 실직을 했을 경우 일정 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이 고용보험에서 지원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직업능력 개발훈련 비용이 이 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여러분 고용노동부에 방문을 하시거나 사이트에 가시면 내일 배움 카드라는 거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 카드를 발급을 받으시면 현재 실직 상태인지 재직 상태인지와 상관없이 5년 동안 300에서 500만 원 정도를 교육비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대표적인 예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여성분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서 받으시는 급여 있으시죠? 그 급여도 이 고용보험에서 지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체 얼마를 내야 되는 거냐라고 할 때 비과세 항목을 뺀 내 월 급여의 0.8%라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같이 월 소득을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3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300 곱하기 0.8 하면 한 24,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4대 보험에 대해서 한번 다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 세금 항목을 쫙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빠지는 금액이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할 경우에 14만 5천 원, 그리고 건강보험이 10만 500원, 그리고 아까 장기요양보험료 말씀드렸죠. 10.25% 빠지면 1,300원 정도 되고,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24,000원을 더하면 대략적으로 한 27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월급에서 한 9% 정도가 이 4대 보험료로 빠지는구나 라고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4대 보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그 외에 남은 항목이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희 가로로 가끔세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제는 뭐 갑종, 을종이라는 말이 없어져서 소득세라는 개념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세와 주민세 항목이 있습니다. 이 소득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 한 해 내 소득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근로소득 간이세표에 근거해서 세금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 금액은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국세청 페이지에 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 그대로 간이세액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총 급여가 정해지게 되면 연말 정산을 통해서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원천 징수 비율을 결정하실 수가 있는데 내야 되는 세금의 80% 혹은 100%, 120% 설정이 가능하세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20%를 어떻게 운영을 또 해보겠다고 원천 징수 비율을 80%로 설정을 해놓는 경우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 성격으로 주민세 명목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다는 점 역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부자 되는 첫걸음은 돈을 신경 쓰고 대접해야 된다 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돈을 신경 쓰고 대접을 해야 돈도 저희에게 대접을 하고 은혜를 갚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 내 월급 대체 얼마나 들어와서 얼마나 나가는가, 왜 나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